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임업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업직 공무원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업직 공무원이 행정직이 아니고 이제 기술직에 속한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시고 오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직에 합격을 하셨을 때 그리고 지방직에 합격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산림청 산하 국유림 관리소에서 주로 일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업무는 뭐 산림 보호 관련 업무라거나 아니면 뭐 산림자원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직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시청 같은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시청 노직과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하시게 되는 업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뭐 조금씩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임산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불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뭐 공원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도 이제 맡게 되시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는 임업직으로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조경직으로 합격하신 분들 사실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업직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시험 과목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세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 전공 과목은 이렇게 임업경영 그리고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랑 앞으로 같이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과목인데요.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교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산림경영학, 임업경영학, 산림측정학 그리고 또 산림관계 법률까지 다 통틀어져서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내용들이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림학 같은 경우는 또 조림학 본론, 원론, 수목생리학, 산림생태학, 산림보호학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당히 많은 대학교재들의 내용, 걔네들이 우리가 조림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업직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이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책은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한 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과목들 핵심적인 거 기출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기출될 것들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역시 조림학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기 있는 이 굉장히 좀 다양한 과목인데 이런 과목들에서 기출될 것들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림학 같은 경우는 이 수목생리학이 대학교재 중에서 이번에 전면 개정판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면 개정판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정판 조림학 책이 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열심히 인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지금 인쇄가 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개강할 때쯤에는 전부 다 이제 책을 다 구매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교재의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교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일단 교재 같은 경우는 분필 한 개도 없는 줄 알았네. 분필이 여기 다행히 한 개가 있어요. 교재 같은 경우는요. 교재를 피면 이게 교재 이제 한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론, 여기에 이제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날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날개 부분에 조그맣게 기출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딱 이론서를 딱 피면은 이 이론 부분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문장은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교재를 딱 피셨을 때에 이게 기출 지문이구나를 그냥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기출 문제가 바로 붙어 있는데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냥 한 방에 알아보실 수 있게 바로 옆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싶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밑에 답을 적을 필요도 없이 바로 옆에 보면은 답이 그냥 바로 나와 있어요. 이론 관련한 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까지 그냥 한 방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기출 문제까지도 같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론만 그냥 주구장창 보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출제가 된다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좀 공부할 때 거부감도 줄어들고, 아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론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단원마다 이론이 끝나면 OX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출 문제, 예상 문제가 교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한 후에는 OX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고, 기출 문제는 뭐 다 사실 어떤 교재인지 간에 다 붙어 있죠. 그 뒤에 또 단원별로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가 될 만한 사항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과목 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학습 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식 학문이에요. 그래서 임업직에서 이용을 하는 용어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 뭐 이런 말을 쓰냐 이런 거 생전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용어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처음 보는 용어들, 뭐 낯선 용어들, 어려운 것들 이런 거 당연히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들으시면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사실 공부하실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용어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들 힘들어 하셔서 용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어요. 그죠? 단순 암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무조건 다 외워버리기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좀 응용이 돼서 나온다거나 이해가 되어서 뭔가 연결을 시켜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냥 외우기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해하시는 걸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최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암기할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 위주로 좀 많이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 저는 또 항상 강조드리는 게 당일 복습을 해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좀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그날 수업 끝나고 바로 교재 내용을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그냥 반드시 당일날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3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복습을 할 때 3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복습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당일 복습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일날 복습을 안 하고 다음날 해야지, 다다음날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일날 봤을 때는 아 맞아 이거 뭐라고 했었지? 이렇게 넘어갈 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기 싫잖아요. 점점 하기 싫어져요. 그렇게 해서 복습이 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막 이만큼 양이 늘어나가지고 뭐 안 봐요. 그러면 뭐 결과는 뭐 뻔하게 되겠죠. 힘들어도 당일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시간에는 뭐 6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그땐 또 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속 여러 번 본 데는 점점 보면 볼수록 빨리빨리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누적 복습이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문제를 봤을 때에도 바로바로 어떤 분들은 물론 다 개인차는 있지만 아, 이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내가 본 건데 이렇게까지도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셨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다 기출된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직렬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출문제 공부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출문제는 100% 무조건 다 내 거. 나도 내 걸로 만들고 남도 내 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업직 같은 경우 점점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마 기출문제를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유형은 최근 나온 이런 유형은 옛날 기출문제들에서는 없었던 거구나 싶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 기출된 내용을 먼저 습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유형을 습득하는 걸로 넘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말 다 100%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발 인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임업직 같은 경우 국가직은 일단 21년도, 22년도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는 선발 인원이 55명이었어요. 국가직 같은 경우요. 그리고 합격선은 84점. 그리고 요번에 22년도는 53명이 선발 인원이고 합격선은 85점입니다. 필기 합격선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선발 인원 53 이렇게 써 있는 거, 지금 이게 선발 공고상으로 나온 인원이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47, 4, 2 이렇게 인원 구분할 수 있어요. 4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일반 뽑는 기준인 것이고요. 그리고 4명, 이거는 장애, 그리고 여기 2명은 저소득. 다 합해서 선발 인원 공고가 난 게 53명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 발표 난 거는 일반은 최종 합격된 인원이 55명이에요. 55명이고, 그리고 저소득이 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소득은 2명 최종 합격. 장애는 이번에 다 꽈락이었는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 그리고 저소득과 일반 합해서 57명이 이번에 이제 최종 합격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좀 계실 거가 좀 예상이 돼서 좀 넉넉하게 이제 최종 합격 인원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85점이라고 하는 필기 합격선,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기 합격이죠. 필기 합격. 그리고 이거가 한마디로 합격 평균이 아니고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그리고 이건 이제 선발 인원인 것이고요. 응시 인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 같은 경우 21년도의 응시 인원은 일반 기준으로 1,399명. 국가직 일반 기준으로 1,399명이 응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2022년 같은 경우는 일반 기준으로 응시 인원이 1,252명이에요. 1,252명이 이번에 일반 기준으로 응시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응시 인원이 많이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응시 인원이 1,252명이지만 이 인원이 전부 다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은 아니고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냥 한번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아니면 내년에 준비할 건데 한번 미리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 한 300명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1,000명이 더 안 될 거예요.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2년도 지방직 선발 인원을 한번 보시면 318명이 지방직 선발 인원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22년도 대비로 공부를 한 인원이 1,000명이 안 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지방직까지 따졌을 때 전체적인 경쟁률 한 3대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방직 이렇게 318명 뽑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제대로 공부하고 가서 경쟁률 3대1이면 경쟁률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따로 뺐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직 시험 볼 때 이제 같이 인원 뽑기도 하고 따로 뽑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따로 뽑는 경우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요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시험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는 14명 이제
14명이 이제 선발 인원이었고 제가 합격선 여기 적어서 보냈는데 숫자가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85점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커리큘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지금 보시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11월까지 이론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임업직 이론 수업이 개강하는 날은 9월 5일 월요일 그때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론 수업이 10주 과정입니다. 10주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추석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90, 11을 다 통으로 넣어놨고요. 이제 10주 과정으로 이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사실 10주 과정이지만 뭐 하다 보면은 뭐 업로드되고 하다 보면 사실 뭐 거의 뭐 11월까지 꽉 채워지는 경우가 이제 많겠죠. 그래서 뭐 10주에서 그냥 뭐 넉넉하게 그냥 3달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 수업이 뭐 기본 심화 다 총체적으로 다루는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따로, 심화 따로 이렇게 뺀다면 짧게 끝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 심화를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9급 같은 경우 출제되는 것을 보면은 7급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것들이 9급 문제로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 문제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심화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은 7급 보실 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또는 이 내용은 7급 안 보고 9급만 보실 분들은 1과만 보세요. 뭐 이런 것들 9분 정도로 이제 해드릴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심화가 다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10주 내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론을 배웠으면 문제를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월과 1월 이 2달 동안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이때는 단원별 이거 내가 만들어 보낸 거 아닌데 이럴 수가. 이분들이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 밑에 기출 앤드 예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상 아니고 기출만 2달 동안 다루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게 왜 이런 엉뚱하게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전에 서울시 숫자도 제가 적은 거였는데 다른 파일인가 봐요. 이럴 수가. 그래서 12월과 1월 이때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사실 임업직 기출문제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임업직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면서 그냥 최근 것만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 것만 다뤄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것부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옛날에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튀어오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옛날 기출문제들을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 기출문제들 그런 것들 다 다뤄보면서 이론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다루면서 한 단계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도록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2달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는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고요. 수업도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도 하시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런데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출이 안 됐는데 될 만한 사항들 플러스 기출이 됐었던 사항인데 조금 변형이 된 문제들 이제 그러한 것들까지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에서 2월 한 달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는 이제 4주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 문제 풀이는 이제 8주 과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공부 제대로 했으면 진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볼 만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짜로 수준 높은 문제들을 풀면서 시험을 대비하고 공부 열심히 했어도 부족한 빵꾸난 거 있을 테니까 그거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4주 과정으로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국가직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가 6주 과정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 6주 과정 진행되고 지방직 시험 보면 이제 23년도는 다 시험이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또 질문을 받는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엄청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비전공자인데 임업직 공부하는 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비전공자 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비전공자들 상당히 많이 합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해서 뭐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 그리고 전공자라고 해서 또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죠?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더라고요. 내가 전공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전공 과목 공부 열심히 안 하세요. 전공하신 분들이. 그리고 대충대충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니 이럴 수가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완전 백지 상태로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심리적으로 막 많이 쫄아있단 말이에요. 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해요. 뭐 그냥 하는 대로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비전공자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오히려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전공 비전공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전공하신 분들 또는 관련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 같은 경우 이제 9급 기준으로는 이제 5점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으십니다. 기능사 같은 경우는 3점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조리막, 임업경영학 이렇게 5과목을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내가 평균 8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는 5점이 플러스가 돼서 내 점수는 단순히 80점이 아니라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면 3점이 가산이 되니까 83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자격증 5점, 3점 그게 처음 준비할 때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피죠. 내가 자격증 따놓을 걸. 이런 생각이 시험장에 앉으면 굉장히 절실하게 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필기합격 발표 날 때. 내가 자격증이 있었으면 점수가 몇 점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세요. 그래서 사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뭐 아주 잘 따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거고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세요. 자격증 따세요. 5점, 3점 무시 못할 점수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 1점 가지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필기 점수는 좋은데 가산점이 없어서 가산점 있고 나보다 필기 점수 안 낮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자격증 때문에 붙고 나는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지고 그럼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꼭 자격증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 기능사 자격증 많이 이제 따시는데 산림기능사하고 종자기능사하고 이 2개를 많이 따십니다. 산림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 과목하고 내용이 겹쳐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수월하신 이제 그런 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자 기능사 같은 경우는 공부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 기능사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막 내가 이 한 권을 독파해야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시고 시험 보기 한 열흘 전, 넉넉하게 열흘 전에 종자 기능사 기출문제집 있죠? 종자 기능사 기출문제집, 필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답을 체크해요. 한 권에 그냥 답 체크하고 열심히 뚫어져라고 문제하고 답만 외워요. 뭐 외우고 자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새 앞부분에는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뒷부분 보면은 내가 답 체크한 것, 그렇지, 이 문제는 답이 이거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넉넉하게 그렇게 문제 보고 필기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다 필기 합격 다 하세요. 뭐 100점 맞고 필기 합격 하나, 61점 맞고 필기 합격 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100점 맞으려고 필요 없어요. 60점 넘으면은 필기 합격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 원래 전에는 막 직접 막 손으로 막 하고 이런 거가 이제 종자 기능사 같은 경우 많이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필기 위주로 이제 종자 기능사 실기가 또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기가 사실 이제 필기로 좀 바뀌면서 좀 비전공자분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산림 기능사 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그 실기도 이렇게 직접 쓰는 이런 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도 나오는 거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게 나왔다 이런 거를 잘 내용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신다면은 2차 역시 크게 무리 없이 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종자 기능사도 괜찮으니까 종자 기능사, 산림 기능사 둘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사나 산업 기사를 지금 이제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따시고, 또 관련 전공자인지 내가 관련 전공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큐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영학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도 우리 산림기사 자격증 딸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큐넷에 들어가셔서 전혀 나는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주 질문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제가 미리 적어왔어요.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하루에 몇 과목,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하는 게 좋냐, 막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고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다 할 수 있는 양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어디까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꼭 집어서 뭐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하세요, 뭐 하루에 3시간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 안 받으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이제 공부 시간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하루에 몇 과목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면 실강을 만약에 들으신다 또는 뭐 동강을 들으신다라고 하시다 보면 뭐 실강을 들으시면 동강을 들으시는 없고 한 과목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과목밖에 못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만약에 임업경영 수업 듣는 날은 그냥 임업경영 하는 날, 조림학 수업 듣는 날은 조림학 하는 날,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어영어 국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당일 복습을 하려면 사실 그날 어쩔 수 없이 시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3과목 해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이 질문받는 게 뭐 요즘에 공무원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 임업직력 인원이 많이 줄어들까요? 막 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업직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많이 뭘 뽑았어야 줄이지. 솔직히 많이 뽑았어야 줄이지 뭘 줄여요.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줄어든다고 해서 막 눈에 띄게 이렇게까지 줄어들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있어야지 줄이죠. 그동안 많이 뽑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줄어들어도 뭐 많이 줄어들 수는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일손이 엄청 딸려요. 일손 엄청 딸리고 그런데도 항상 안 뽑아 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부족한데 여기서 더 줄인다 만약에 그러면 뭐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어도 조금 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 타격받을 정도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몇 회독 해야 할까요? 막 이런 질문해요. 사실 회독하는데 이게 많이 할수록 좋죠.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업 들으시면서 당일 복습하시고 또 누적 복습하시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들으시면서 문제 푸시고 단원별 문제풀이 듣고 복습하면 또 그 단원 이론서에서 또 읽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은 아마 제대로 복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신다. 수업만 그냥 잘 따라오시면서 수업 들은 것만 복습 제대로 하셔도 기본 10회독 이상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의고사까지 끝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혼자서 이론서를 한 번 정도 더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이미 누적 복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시험 보기 전에 책 한 권씩 읽어보는데 많은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영업직 전공에 한해서는 7급이랑 보면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이제 임업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업직이다 보니까 일단 임업직 7급 과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업직 9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임업, 경영, 조리막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조금 과목이 다르죠. 일단 7급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한국사는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국가직 7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요즘엔 이제 PSAT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제 PSAT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전공 과목은 조림학, 임업경영학, 그리고 생물학 개론, 그리고 조경학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하고 영어는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미리 준비하신다면은 난 7급만 시험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PSAT 같은 경우 요즘 또 옛날에 비해서 많이 교재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게 뭐 조리막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우리 9급 이론 커리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조경학하고 생물학 개론 그거 때문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학원에도 이제 조경학 선생님이 계시고 또 생물학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커리를 따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또 조경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선생님들 커리 따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 문제집 있죠. 기사 문제집 또 한 번씩 풀어 보시고 들어가세요. 전부 다. 그리고 뭐 기출 문제는 뭐 다 기본인 것이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그런 생물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내 7급 기출 문제 다 분석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 테니까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든지 간에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 수업 들으시면서 커리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산림청 특채가 있거든요. 근데 산림청 특채 생물하고 7급 생물은 공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산림청 특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림청 특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공하신 그런 전공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산림청 특채는 공고가 나는 해도 있고 공고가 안 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험 과목이 딱 3과목이에요. 조리막, 임업경영학, 그리고 생물 이렇게 딱 3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까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나는 3과목만 공부해서 산림청 특채를 노리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뭐 어차피 조리막 임업경영학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데 특채 생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물 교재 있죠? 고등학교 생물 교재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로 거의 다 커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얼마 전에는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생물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내용을 좀 찍어드리긴 했었어요. 전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학원에도 이제 생물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 또 남의 영역을 또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그런 거는 안 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특채 생물은 고등학교 그 교재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신 분이랑 안 들으신 분이랑 좀 차이가 있으시니까 7급 준비하실 때는 수업을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저는 아직 3학년 네. 전공자인데 네. 혹시 합격자분들 중에서 학교 병행하면서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아직 졸업 안 했는데 합격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잘 이해해 주던데요. 학교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얘기하면 아주 부드럽게 학교에 문제 없이 그냥 출근하고 학교는 잘해 주세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많이들 다들 뭐 그렇게 하시죠. 되게 많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조림학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네. 옛날 책으로 계속해도 되는지. 네, 조림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목생리학 책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게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수목생리학 책의 내용이 약간 전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가 된 것도 있고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단어를 살짝 변경을 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문장인데 좀 더 깔끔하게 다듬은 문장들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정생장, 자유생장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관련되는 예시 수종, 그리고 뭐 환공제, 상공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또 관련된 예시 수종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변경되고 플러스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거기다가 음수, 양수, 표, 제 작년 교재 갖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음수, 양수 구분하고 뭐 극양수 구분하는 표 있거든요. 내용성 표 있는데 수종이 또 막 추가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수종 막 추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엄청나게 뭐 완전 새로운 내용이 막 이따만큼이 막 붙었다가 아니라 원래 있는 내용들에 살이 붙고 원래 있는 내용들이 다듬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번에 내용성표 보고 좀 솔직히 좀 약간 이거 이렇게까지 넣었어야 됐나? 혼자서 저는 이렇게 교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수정들도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썼더라고요.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수중들 구분하는 거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2022년도 교재를 네. 한 일주일 전에 받았거든요. 왜? 미리 해보려고. 진짜? 네. 그래요? 이걸로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새로 그냥 네. 교재를 바꾸는 게 나은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조림학 같은 경우 이제 새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카페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시면은 영상 올라간 거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뭐가 차이가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저는 조림학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목생리학 파트에만 좀 그런 게 생긴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새 교재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9월 5일 월요일에 임업경영학 개강이고요. 9월 6일 화요일에 조림학 개강이에요. 그리고 항상 임업경영은 무조건 월요일, 조림학은 무조건 화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강 같은 경우는 2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다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혹시라도
보강을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강을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강을 하면 그때는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1시간 밥 먹고 그러면 이제 7시죠. 7시부터 9시까지 또 2시 아닌가? 7시부터 10시까지 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막 통학하는 게 너무 멀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9시 반에 끝내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 5개 수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이제 다 녹화가 되어서 업로드는 다음 날 업로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임업직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이거 우리 학원에서 저한테 이거 꼭 얘기해달라고요. 네. 비전공자와 초시생을 위한 학습관리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연관관리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강, 인강, 전과정 지원 패스가 제공이 된다고 써 있네요. 금액은 제가 관련하는 게 아니라서 뭐 얼마인지 이런 건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설명회 참석자는 10% 할인 제공이라고 써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실강, 인강, 전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지원 패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질문 왔는데 그냥 지원 패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강 말고 인강으로만 들으시는 지원 패스가 있으신데 그 지원 패스가 5과목 다 공통 과목이랑 전부 다 들어가는 그 지원 패스가 있고 제 거 전공 과목만 따로 있는 전공 패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패스 같은 경우는 개강하면 이제 그게 바로 아마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얼마다 이거는 제가 몰라요. 그건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아마 홈페이지에서 다 공고가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패스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전체 그냥 다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개강하는 모든 수업을 다 들으실 수 있는데 PC 한 대, 모바일 한 대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 한 대, 모바일 한 대고 그리고 뭐 3배수라거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리막 1강을 듣는데 조리막 1강을 뭐 10번을 들어도 되고 20번을 들어도 되고 뭐 그런 뭐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그렇게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는 이론,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그리고 국가직 모의고사, 국가시대위 모의고사, 지방시대위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이제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전공 패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 5과목 다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부탁하신 거니까 요것도 읽어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임업직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